모르겠습니다. 그건 이게 이게 플랜 A, 플랜 B라는 예. 아주 뚜렷한 형태의 무슨 보고서 형식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일테면 뭐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아주 실무적 기초적 단계의 실무적 팀이야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대비한 뭐 별개의 어떤 뭐 전략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당이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조기 대선 이런 걸 언급하는 게 금기시, 금원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 걸로.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 신동욱 의원은 당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그럼 지도부의 일원인데 조기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 실무 준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이벤트 뭐 이런 얘기도 꺼내놨어요. 김철 교수님, 네. 이건 무슨 상황으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예.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예. 그다음에 한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태여 얘기한다면 약간 유비무환의 정신, 유비무환. 어쨌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떡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아마 당내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어떤 탄핵이 일어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반사익도 그대로 가져가고 두 번째 어떤 야당의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정체성도 중도 보수로 예.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도층을 겨냥한 예.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그냥 탄핵 반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플랜 B를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어떤 조기 대선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예. 나름대로 이벤트라는 표현 방식으로 나름대로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물밑에서 흐르는 어떤 기류 중에 한 단면이 지금 저렇게 살짝 나온 게 아닌가. 뭐 이거 같은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좀 분주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자주 냅니다, 요즘에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또 올립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심란하다고 했는데 왜 심란한가면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 아, 이사할 생각에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인데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면 서울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해야 하는 생각에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방랑자다. 인생 참 재미있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 그것도 3년 만에 빨리 간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근데 지금 누가 이사 가라고 등을 떠미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 심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심란하다는 말은 대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현역 대구시장입니다. 예. 대구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 대선 출마할 거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60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60일인데 경선을 통과해야 대선 출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은
짧으면 3주, 제가 봤을 땐 길어야 4주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압도적인 1위 후보도 아닙니다. 아. 그리고 변수가 2개나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 분의 구도가 하나 있고요. 1차 허들. 두 번째로 친명, 비명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친명이 누구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분들. 비명,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분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가 복잡한데 본인이 압도적인 1위도 아닙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대선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해지고 심적으로도 상당히 다급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출사표를 빨리 던진 것이고 심란하다는 말은 대구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출마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이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서울로.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요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대구시는 2년 반 동안 한 일만으로 4년 할 일 다 했어요. 대구시장을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 대선을 해보기 위해서 대구시장과 차기 대선 준비를 한 게 2년 반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4년 할 일을 2년 반 동안 이미 다 끝냈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저런 입장 내는 게 글쎄요. 뭔가 조급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맥락인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좀 상당히 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사 간다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유를 예. 보니까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그 의사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본인도 얼마 전에 밝힌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본인은 대구시장직을 갖고서 당내 경선에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대구시장직부터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사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 간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심란한 거는 보면 저는 대구 시민에 대한 어떤 예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장 자체를 지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심란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본인의 어떤 기원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조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마음 심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자꾸 서울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네. 대구에 있으면서 충분히 당대 경선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또 온다는 거는 본인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도 예. 당내 경선에 나왔는데 예. 그때는 김관용 경북지사하고 지금은 강원도지사가 된 김진태 의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한 후보들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의 민심이 조금 만만치가 않다. 예. 특히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로 나누어지지만 어서 서울시장도 지금 출마 예정이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예.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대구시장을 하면서 영남의 민심을 좀 수습했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수도권에 올라와서 민심을 좀 다독거리고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마음이 조금 바쁘고 지금 이번에 당내 경선이 좀 예.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상황을 조금 좀 반영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